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윤미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파트 큰 수에 대해서 한번 다 이제 배워봤는데요. 그 큰 수에서 나오는 우리 기출문제들, 어떠한 기출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와 유사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들을 또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 기출문제와 예상 문제는 이제 파트가 끝난 후에 문제가 이렇게 다 모아져 있게 되고요. 기출문제가 약간 적은 파트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우리 큰 수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 있죠? 숫자 읽는 법이라던가 뭐 덧셈, 뺄셈, 곱셈과 같은 그러한 사칙 연산들의 전반적인 문제들 한번 다 몰아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을 들으시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같이 확인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2개의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자, 전개식에 대한 문제죠. 큰 수를 각 자리값을 표현하는 것들로 쭉 늘어뜨려 놓은 그러한 식을 전개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네모에 들어갈 숫자가 이제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보기를 보시게 되면 8, 80, 800, 8000.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떠한 자리값을 의미하는지를 묻고 있구나.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자, 일단은 왼쪽에 있는 숫자가요. 5만, 1000의 자리는 없어요. 그러면 전개식에서 0인 숫자는 굳이 쓰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1000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요 8, 요 문제의 8이에요. 836이죠. 800. 그래서 800을 나타내는 8땡땡 요렇게 써주셔야 돼요. 800. 답은요 3번이 되겠죠. 3번에 해당하는 800이고요. 자, 이런 전개식 문제 푸실 때에는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꾸준히 기출되고 있기 때문에 꼭 틀리지 않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이렇게 기출문제 보실 때 옆에 어떠한 문제고 언제 이제 출제가 된 건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큰 수의 개념을 묻는, 혹은 아까처럼 그 문제를 묻는 것이 딱 그 해에만 출제된 게 아니라 이 문제, 이 똑같은 문제가 이때 출제되었다는 거고요. 이것은 유형이 비슷하게 그 뒤로도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출문제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네모에 알맞은 수는 이번에는요. 9,000보다 1000 큰 수를 배웠죠. 9,000보다 1000 큰 수. 그러니까 9,000에서 1000을 더하게 되면 이제 얼마일까라고 하는 건데, 9,000에 1000을 더하면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서요. 그 다음 자릿수 만이 되는 숫자죠. 만. 그래서 만을 쓰실 때는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그래서 1, 10, 100, 1000, 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9,000보다 1000 큰 수는 만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얼마 큰 수. 이거는 9,000에서 1000을 더해라. 이러한 의미로도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세로셈을 하셨을 때 9,000에서 1000, 자릿수 맞춰서 1000을 더하실 때에는요. 000이고 9와 1을 더해서 10이니까 하나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만. 이렇게 덧셈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자릿수 문제예요. 다음 중 8만을 나타내는 수가 뭐냐라는 건데, 자, 각 보기에서 8을 먼저 좀 찾아보면요. 2번은 여기 있죠. 그 다음 1번은,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자 이제 숫자가 8이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더라도 그게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자리값이 달라집니다. 1번부터 보시면요. 1번에 있는 8은 10의 자리에 있는 8이기 때문에 이 8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8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100의 자리에 있는 8이라서 실제 의미하는 게 800이고요. 3번은 8 뒤에 동그라미 자릿수 그대로 채워주시면 8만이에요. 얘는요. 1의 자릿수니까 8. 정말 말 그대로 8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8만을 나타내는 수는요. 3번에 만의 자리에 8이 놓여있는 3번 숫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큰 수를 바르게 읽은 것은, 숫자 읽으실 때에는요. 중간에 이렇게 0이 들어가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4개씩 끊어서 읽는다라고 했고요. 이 숫자 읽는 거에서는 보통 아주 큰 숫자까지 나오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조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고요. 보통 만의 자리까지 뭐 10만 이후로는 잘 나오지 않고요. 1, 10, 100, 1000만 이 5자리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끊어서 읽어주시면 9만이죠. 9만 바로 나오네요. 답 2번에서 이제 나올 텐데 그 다음에 1100 둘 다 0이기 때문에 읽지 않고요. 뒷부분 86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9만 86 따라서 답은요. 요 2번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계산을 해보시면 창수는 미정이보다 4살 많다. 미정이가 14살이면 창수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창수는요. 어떻게 돼요? 미정이보다 4살이 많아요. 4살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덧셈 연산을 하시는 건데 자, 미정이가 만약에 14살이면 창수는 미정이보다 4살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창수의 나이는 18살이에요. 14에서 4를 더하는 거죠. 여러분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받아 올림이 없을 때에는 그냥 이 가로셈으로도 충분히 계산이 되실 텐데요. 세로셈 다시 한번 보시면 4 더하기 4는 8이에요. 특별히 올라가는 거 없고요. 1 그대로 내려와서 1, 8, 18 요렇게 계산이 덧셈 계산이 되겠죠. 답은 3번이죠. 자, 6번 덧셈식과 곱셈식의 관계. 여러분 이 곱셈 기호의 의미를 아신다면 쉽게 푸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똑같이 반복해서 더해요. 계속 3만 더해요. 자, 근데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기가 번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기호, 곱셈 기호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3이 몇 번 더해졌느냐, 그 더해진 횟수를요, 곱하기로 표현을 하는 거죠. 3이 6번 더해졌습니다. 그럼 3 곱하기 6 이렇게 곱셈으로 바꿔서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답 1, 2, 3, 4번이 똑같은 숫자를 더해요. 4번씩 더해요. 그래서 곱하기 4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0.3이라는 것을 4번 곱해요. 0.3 곱하기 4 이렇게요. 자, 2번은요. 0.4를 4번 곱해요. 그래서 곱하기 4. 이게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 나머지도 다 0.5, 0.6을요. 4번씩 더하기 때문에 모두 다 곱하기 4로 써주셔야 맞는 거고요. 곱하기 4. 더해진 횟수를 바로 곱셈으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자, 7번 보시면 나눗셈 식을 표현하는 문제거든요. 보기를 보셨을 때 뭐에서 뭐를 나눠야 되나? 자, 전체를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고 있나 혹은 한 묶음에 몇 개씩 들어가고 있나 라는 것을요. 우리가 나눗셈 표현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주어진 수직선을 보셨을 때 0부터 여기가 1.8까지예요. 이 1.8이라고 하는 길이를 0.6씩 끊었더니 3번 나눠지게 되네요. 그쵸? 그럼 이 상황을 보고 세울 수 있는 나눗셈식은요. 1.8 3번으로 나누죠. 1.8 나누기 3. 보기에서 적당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몫은 뭘까요? 1.8이라는 길이를 세 도막을 내게 되면 3등분을 하게 되면 그 하나의 길이가 바로 0.8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올바른 식은 3번이고요. 이 식을 보고, 이 식이 아니라 이 수직선을 보고 우리가 또 하나의 나눗셈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1.8이라는 것을 0.6으로 나눠볼 수도 있는 거예요. 1.8을 0.6씩 끊어냈을 때 그 들어가는 횟수가 바로 3번이죠. 그럼 이때의 몫이 바로 3. 이러한 나눗셈식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보기에서 가능한 것은 3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답은 이제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배수 문제가 기출이 되었네요. 8의 배수가 아닌 것은, 자, 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곱해지면서 나온 숫자들이에요. 근데 그 곱한다라는 것, 곱셈이 바로 계속 같은 수를 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8을 한 번 더하면 8이고요. 8 더하기 8, 8을 두 번 더해요. 그럼 16이죠.
8을 3번 더하면 24. 이렇게 어떤 배수를 통해서, 곱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바로 8의 배수예요. 8 곱하기 4도 해볼게요. 얘는 32.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8단 다 외우셨죠? 곱셈 하실 때 9구단 반드시 곱셈 9구라고 나온 그 부분 반드시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이 바로 8의 배수임을 알 수가 있는데 8, 16, 24 모두 다 맞지만 얘가 안 되네요. 1. 8의 배수는요. 8부터 시작해요. 8보다 커야 되죠. 혹은 같거나 작은 숫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요. 저 1은요. 8의 약수로서는 올바른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8의 약수는 되지만 배수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1번 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요. 12와 30의 최대 공약수인데 다행히도 문제에 12와 30의 약수를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출문제는 이제 보통 이런 정보가 다 알려주지만 얘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접 12의 약수와 30의 약수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12의 약수들이 쭈루룩 나열이 되어 있고 30의 약수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우리 공약수, 공통인 약수를 한번 골라보면요. 1은 무조건이에요. 모든 수의 약수는 다 1을 포함하기 때문에 1과 2 공통이, 3도 공통이네요. 그죠? 자, 6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된 약수가 안 보여요. 자, 그럼 이 중에 최대 공약수, 제일 큰 공약수는 바로 얘죠. 6. 그래서 12와 30의 최대 공약수는요. 문제에서 다 약수를 나열해줬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 공약수만 골라서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보시면 약수와 배수의 관계예요. 두 수가 약수, 배수에 서로 관계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한 수는 다른 수의 약수이면서 반대로 이 수는 또 이 수의 배수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이제 고르시는 건데요. 1번 보시면 2가 3의 약수인가요? 혹은 3은 2의 배수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맞지가 않아요. 안 되죠. 4와 9 마찬가지, 7과 17도 마찬가지인데요. 3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6의 배수 중에 12가 있어요. 12의 약수 중에 6도 있어요. 그쵸? 어떤 곱셈식으로 표현이 되면 두 수가 서로 약수, 배수 관계에 있다라고 했죠? 2를 곱했을 때 배수가 되고요. 그럼 반대로 12를 2로 나누면 딱 6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6과 12가 서로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만족하는 두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요.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 범위 4가지 종류 배웠었잖아요.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이때 어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에는 초과와 이상이고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미만과 이하인데 그 중에 어떤 그 숫자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또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4를 초과한다는 얘기는요. 4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4는 포함하지 않고 4보다 커요. 7 이하는요. 이하는 작아요. 그러면서 같다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7도 포함하면서 작거나 같다. 자, 근데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낼 때에는 경계가 4와 7이 되고요. 4보다 크기 위해서는 같은 게 아니면 이걸 뻥 뚫어주시는 거라 그랬죠? 근데 같은 게 있는 이상이나 이하를 나타낼 때에는요. 그것을 메꿔주시는 거예요. 이걸 포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답을 고르시는 거죠. 4 초과 7 이하. 자, 여기 뚫리고 여기 막혀있는 2번을 골라주시면 적당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 보시면요. 기출문제 12번에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때 3200보다 더 큰 수는. 자, 요거 표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숫자를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어떤 자리까지 나타낸다라는 것은 그 바로 밑에 자리에서 어림을 하라라는 얘기거든요. 100의 자리 바로 전에 있는 게 10의 자리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10의 자리를 해서 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죠. 자,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기 10의 자리에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어림을, 올림을. 자, 올림은 반올림과 다르게 5 이상인지 5 미만인지 상관없죠.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그냥 다 한 자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올림이나 내림에서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자리의 숫자가 값이 바로 0이면 아무런 연산이 되지 않죠. 0을 올릴 수는 없어요. 1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1을 그 다음 자리에 올리고 2, 3, 4 이렇게. 버림을 할 때에도요. 1, 2, 3, 4 아무리 9가 있다고 하더라도 버림은 다 그냥 버려서 0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숫자 자체가 어차피 0이면 버릴 것도 없는 거죠. 올릴 것도 없는 거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자, 5 숫자 보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올리면 무조건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3200이 되고요. 또 올려요. 그러면 1에서 하나 올라왔으니까 3200 되겠죠. 자, 근데 0이에요. 올릴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게 되면 3200 그대로 돼요. 자, 여기서 올려요. 근데 이제 100의 자리가 2였는데 하나가 올라왔기 때문에 100의 자리가 하나 늘어나서 3300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3200보다 더 큰 수는 요거 4번만 유일하게 3300이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올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 전자리에서 올림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만약에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올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럼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왔어야 된다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셨는데 어느 정도 좀 잘 풀리시나요, 여러분? 잘 풀리시면 다행이고요. 뭔가 좀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앞에 그 개념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아직은 공부하시는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앞에 거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은요, 이제 스스로 이제 푸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상 문제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출된 부분은 아니지만 기출 문제와 유사하게 문제를 이제 만들어서요. 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본 거라서, 자, 예상 문제도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시는 게 당연히 공부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자, 1번부터 보시면 네모에 알맞은 수는 볼게요. 역시 전개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0이 들어간 것은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6873이에요. 873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간 게 6만이겠죠. 그러니까 6만을 어떻게 동그라미 몇 개를 붙여야 되느냐라는 건데, 만자리는요. 동그라미 4개 있죠. 6만. 따라서 답은요. 3번이에요. 요 자릿수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겠죠? 6이라는 숫자는 이제 확실한 거니까 6만을 나타낼 때 뒤에 0이 몇 개 와야 되는지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3번이고요. 자, 2번에 1000이,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1000이 10인수가 얼마일까요? 1000이 10개 있어요. 그럼 1000이 2개면 2000, 3개면 3000, 4개면 4000, 그죠? 9개면 9000이고, 그 다음 1000이 10개면 1000에서 하나 올라가야 되죠. 자릿수가 만이 됩니다. 1000이 10개인 수는요, 10인 수는 만입니다. 자, 그럼 만을 쓰실 때 또 보기에서 이제 0이 몇 개인지를 쓰시는 건데, 1번이 1000이고요, 2번이 만이죠. 자, 그럼 만에서 0이 하나 더 붙어요. 3번은 10만이죠. 0이 하나 더 붙어요. 1, 10, 100, 1000, 만, 10만, 1만, 10만, 100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보기의 숫자들도 다 한번 읽어보세요. 만을 나타내는 숫자는 답 2번이었고요. 자, 3번에 다음 밑줄 친 5 중에 가장 큰 수를 의미하는 것, 자리값이 가장 큰 것을 나타내는 거죠. 똑같은 5라고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값이 의미하는 숫자가 다르잖아요. 자, 밑줄이요. 여기 지금 색칠이 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교재에 밑줄이 쳐져 있을 거고요. 1번부터 보시면, 자, 얘는 1의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의미하는 숫자도 그냥 5예요. 5. 그 다음에 2번에는요. 여기 10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의미하는 숫자는 500이고요.
3번 마찬가지죠. 500이죠. 100의 자리에 놓여 있죠. 앞에 아무리 숫자 많이 있어도요. 뒤에서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1, 10, 100. 자, 그 다음 얘가 바로 1000의 자리 5000입니다. 자, 그러면 밑줄 친 5중에서 가장 큰 수를 의미하는 것은 1000자리가 지금은 이 4개 중에서는 제일 큰 거죠. 5000을 의미하고 있는 요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주어진 숫자를 바르게 읽은 것은 자, 읽는 거예요. 자, 뒤에서부터 자릿수 생각하시면서 4개씩 끊어서 읽을 건데요. 자, 1, 10, 100, 1000 여기서 끊고 만, 10만 단위까지 나왔네요. 이번에는. 그러면 10만이니까 76만 이렇게 되겠죠. 76만 8329 76만 8329 나와 있는 바르게 읽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수를 읽으실 때는요, 자릿수 읽어야지 7, 6, 8 이렇게 막 읽어버리시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 앞으로 강의하실 때 그 사칙 연산을 하실 때 숫자를 이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가끔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읽는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시는 거, 자릿수 더 늘려가면서 여러분 읽는 거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만의 자리, 많아야 이렇게 10만 자리까지만 좀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계산 연습 좀 해보도록 할게요. 덧셈인데요. 자, 가로보다는 세로셈으로 이제 해야 우리가 그 자릿수에 맞게 더해 줄 수가 있거든요. 8297 네 자릿수 더하기 2635 네 자릿수 더해 보면 자, 1의 자릿수부터 더해볼게요. 7 더하기 5, 12. 받아 올림이 있네요. 10이니까 하나 올라가고요. 2 내려와요. 자릿수 여러분 줄 잘 맞춰서 쓰셔야 되고요. 1, 9, 3 더해요. 1과 9 더하면 이미 10이죠. 13. 그럼 하나 또 올라가고 3 내려와요. 13이지만 사실 의미하는 게 130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 2, 6 더할게요. 3개 더하면 9죠. 자, 그 다음에 8, 2 더하면 10이니까 하나 올라가고 0 내려와요. 그 올라간 것까지 써주시면 바로 요거죠. 1932, 1932. 요 뒷부분만 다 다르니까 뒷부분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요. 덧셈 연산 1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6번 똑같은 계산인데요. 이번엔 뺄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뺄셈도요. 여러분 자리 잘 맞춰서 43,120에서 뺄 거예요. 8,000이니까 여러분 1000의 자리 여기다 맞추셔야 돼요. 8,506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내림이 또 필요하겠죠? 0에서 6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10의 자리에서요. 10을 빌려오고 그럼 2는 1만 남게 돼요. 자, 10에서 6을 빼니까 4예요. 1에서 0 빼면 그냥 1 그대로 내려오겠죠. 1에서 5를 또 뺄 수가 없어서요. 빌려와요. 여기서 3에서 2만 남겨놓고 10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11에서 5를 빼는 거겠죠. 요만큼 11에서 5를 빼게 되면 6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또 8을 못 빼니까요. 또 빌려와요. 3만 남겨놓고 10을 요렇게. 그러면 12에서 8을 빼는 거니까 4. 그 다음에 얘는 자릿수 뺄 거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34,614네요. 앞에 또 동일하니까 뒷부분 14 나타내고 있는 요 4번으로 뺄셈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앞에 있는 덧셈과 뒤에 있는 뺄셈, 받아 올림, 받아 내림 연습하시면서 계산 요렇게 세로로 해보시면 되고요. 자, 7번. A 더하기 A 더하기 A를 곱셈식으로 나타낸 것. 곱셈의 의미를 확인하는 거죠. 숫자든 문자든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똑같은 걸 반복해서 더하게 되면 그 더한 횟수를 곱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A라고 하는 어떠한 값을 3번 더했죠. 3번 더했어요. 그러면 A 값 곱하기 3 하시는 거죠. 3번 더한다. 그럼 곱하기 3을 하시는 거죠. 그 곱하기 기호의 의미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를 했다. 4번도 했다. 그럼 얘는 A 곱하기 4. 요렇게 또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곱셈의 의미 확인하시면 되는 이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8번. 주어진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나눗셈식을 고르는 거예요. 자, 아까 기출문제에서요. 여러분 수직선에서 1.8짜리 수직선을 0.6, 0.6, 0.6 이렇게 3개로 끄는 문제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보기의 답은 하나였지만 제가 이러한 나눗셈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요. 정답이 2개 고르시는 거예요. 실제 기출문제에서 정답이 2개인 상황은 없지만 우리 연습하는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 2개, 적당한 2개를 다 찾아낼 수 있는지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 동그라미 그림이요. 전체 20개가 있어요. 근데 20개를요. 이렇게 사각형 기준으로 보시면 5개의 사각형으로 나누게 되죠. 20개의 동그라미를 5개 칸에 놓았을 때 한 칸에 들어가는 동그라미가 바로 4개예요. 이러한 나눗셈식도 가능하고, 똑같이 20개의 그 동그라미를 4묶음을 한다면 4개씩 묶어서 이제 뭐 나누게 된다면 하나에 4개씩 들어간다면 몇 묶음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몫이 또 5가 되겠죠. 자, 한 이 사각형에 들어가는 개수로 기준을 세울 건지 아니면 4개씩 했을 때 나오는 이러한 덩어리를 기준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자,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한 나눗셈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3번도 가능, 4번도 가능. 그렇지만 이 그림이 실제로 기출문제에 나오게 된다면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답만 골라주실 수 있게 문제가 될 거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자, 9번 10의 배수. 여러분 10의 배수니까 10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10. 그 다음에 10 더하기 10. 10 곱하기 2를 하면요. 20. 10 곱하기 3을 하면요. 30. 이런 식으로 쭉 10, 20, 30, 40. 자, 근데 배수인 것은요. 여기에서 요거밖에 없네요. 나머지 1, 2, 5는 10의 약수로 했을 때 답이 되는 것들이고요. 10의 배수이면서 10의 약수인 거 바로 10인 거죠.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15와 20의 최소 공배수, 제일 작은 공배수. 자, 이것처럼 각각의 배수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출문제가 늘 친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15의 배수 보도록 할게요. 그럼 15, 15를 계속 더해 나가세요. 하나 더 더해요. 30, 또 더해요. 45, 60 이런 식으로요. 75 이렇게. 자, 20의 배수 20을 곱하기 1 곱하기 2 해봅니다. 20, 한 번 더 더하세요. 40, 60, 80 이런 식으로 배수들을 쭉 언제까지 나열하냐면 공통인 배수가 나올 때까지. 자, 보셨을 때 배수들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공배수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60, 60. 배수 중에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값이라서 최소 공배수는요. 64번이 적당합니다. 여러분 공배수에서는 최대 공배수에 대한 개념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배수는 왜냐면 끝이 없이 계속 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을 고를 수가 없어서 제일 작은 공배수만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공배수, 그게 바로 제일 작은 공배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시면요.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 읽어볼게요. 자, 일단 1부터 6까지고 1에서는 요게 동그라미가 막혀있죠. 그러면 이상 아니면 이하인데 커야 되잖아요. 1의 오른쪽,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 이상. 자, 그 다음에 6의 왼쪽, 6보다 작은 거니까요. 미만이에요. 등호가 없잖아요. 여기 뻥 뚫려 있잖아요. 6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6 미만. 따라서 1 이상, 6 미만 됩니다. 1 이상, 6 미만. 답은 2번에 해당하는 표현을 골라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밑줄 친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밑줄이요.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글씨 되어 있는 여기가 교재 이렇게 밑줄이 되어 있고요. 반올림을 해요. 자, 반올림 할 때 중요한 거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올림과 내림이 결정이 되죠. 5, 6, 7, 8, 9는 올림을 하고요. 1, 2, 3, 4는 내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하나씩 다 해보면 52,187에서 8은 올림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하나 올라가요. 그러면 52,200 맞네요. 그죠? 자, 1은 버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뒷부분 그냥 싹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0으로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5, 0, 0, 0, 0. 얘가 1이 아니라 여기도 버림을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이죠. 반올림해야 돼요. 그럼 1은 버려야 되겠죠. 1, 2, 3, 4는 버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0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2810에 0, 뒤에 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는 올림의 대상이 되는 아이거든요. 자, 올릴 건데 하나가 올라갈 건데 그 앞자리 베개 자리 숫자가 9예요. 그럼 여기 1이 올라왔는데 9와 1이 더해지면 또 10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숫자가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서 조금 어렵죠. 하나 더 올라가서 얘가 2가 되는 거죠. 3, 2, 0, 0, 0 이렇게. 5는 올림이 되고요. 올라가면서 더했을 때 자릿수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 앞부분까지 영향이 되어집니다. 자, 바르게 된 것은 1번 맞죠? 그 다음에 얘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맞고요. 4번 잘못되었죠? 자, 답은 1번, 3번. 여러분 연습하기 때문에,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답이 2개인 상황도 나올 수 있지만 실제 기출에서는 정답이 2개인 상황은요, 없어요. 자, 그리고 4번에서 반올림 한 거, 이러한 문제들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바로 올려서 그 자리에서 숫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까지도 여러분 좀 연습하시면 반올림, 올림, 내림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더 연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예상 문제 풀어봤고요. 문제가 좀 잘 안 풀리신다 싶으면 앞부분 그냥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더 완벽하게 풀 수는 없기 때문에 내용 부분 계속 반복하시면서 자, 우리 다음 시간 그 다음 파트, 2번째 파트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